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 망가진다. 경선 과정에서는 대표가 운전대를 쥐면 안 되거든요. 이건 니들 식으로 하면 진다. 내 식으로 해야 이긴다. 그러니까 후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긴다가 되잖아요.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도 진짜 문제인 게, 이게 이제 캠프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을 막 접수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마 캠프 사람들이 사고를 칠 겁니다. 캠프에서 좀 쳐낼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분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어떤 갈등 국면 이런 부분들이 이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또 선관위의 출범을 계기로 좀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모시고 국민의힘의 최근 상황, 또 윤석열, 이준석 갈등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진단과 분석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그동안의 윤석열, 이준석 갈등, 이게 한 달가량 이어졌잖아요. 예. 일단 최근 그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은, 네. 여전히 불씨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금 자제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정된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준석 분 막 일어날 때. 네. 아마 저 혼자 그랬을 건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 망가진다. 당 망한다. 그리고 JTBC에 나가서도 여러 번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그 위험이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좀 이 젠더적인 측면에 좀 더 주목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젠더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철학의 문제, 철학의 부재를 철학의 얘기를 문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 지금 부족한 건 뭐냐면은, 보수에 부족한 것은 컨텐츠거든요. 메시지고, 네. 아젠다가 부족한데, 그것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철학이 없기 때문에 흥행으로 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5% 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당대표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니들 식으로 하면 진다. 내 식으로 해야 이긴다. 그다음에 2030은 끌어들여야 이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젠더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게 그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후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긴다가 되잖아요. 내가 짜놓은 판에 그렇죠. 후보들이 그냥 놀아만 주면 뭐라만 된다. 하면 이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윤석열 아니더라도 내 식대로 하면 이긴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후보들을 몽땅 다 콜로세움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막 난투극을 벌여서 최후의 승자가 나오면 난 얘 갖고 누구라도 이긴다. 심지어는 홍준표라도 내가 이긴다. 네. 이런 말을 이제 평소에 좀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표가의 선거가 아니라 후보의 선거고, 네, 후보의 네, 비전이 네, 중요한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주 당사자인 예. 이른바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버리는 거고, 그 판단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운전대 또. 운전대 뺏어가고 운전대 의자 뺏어가고 부수고 이러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경선 과정에서는 대표가 운전대를 쥐면 안 되거든요. 그 선관위원장한테 그걸 넘겨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그걸 캠프와 캠프들 사이에 벌어질 갈등들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마쿠에서 그것도. 네, 네. 그런데 보면은 마쿠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녹취록을 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려고 드니까.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걸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분명히 녹취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녹취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녹취 당한 사람과 녹취한 사람은 녹취한 사람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우위에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기려 든다라고 하니까 사실 마쿠라는 것은 온갖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다 네. 하면서 네, 거기서 네. 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바깥으로 공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마쿠에서 벌어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그냥 먹지로 까가지고 실시간 중계를 해, 또 SNS로. 이러니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그 오류를 깨달았으면 좋은데, 아마 이게 이제
자꾸 그 선관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자기가 고집을 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건 그 미련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흥행을 통해서만 이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윤석열, 이준석 갈등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 좀 더 크다. 큰 것 아니냐.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아. 윤석열 캠프도 진짜 문제인 게 예. 이게 이제 캠프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을 막 접수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좀 어법을 그렇게 또 사용을 좀 했죠. 그러니까 신재호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탄핵 발언도 언뜻 보게 되면 사실 그때는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도 몰랐거든요. 네, 그런 같이 뜻인지, 그날 같이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건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미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그 당원들이 탄핵 얘기를 막 했거든요. 아, 그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또 공유하는 어떤 그런 게. 신지호 씨도 아마 그거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암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좀 생뚱맞지만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이제 과민하게 반응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민영 삼특보가 네, 또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다행히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자신이 이걸 갖다가 자제를 요청하고 좀 컨트롤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아마 캠프 사람들이 사고를 칠 겁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캠프의 사고는 계속된다. 예, 그걸 후보가 계속 자제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평가하는 건 그 지지자들이 또 앉아가지고 무슨 데모한다라 그러는데 아, 윤사모들 윤사모가 얘기하시는 데모한다라고 거죠? 했을 때 이거 자제를 시켰잖아요.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계속 그걸 주문하는데 지금 윤사모 이쪽 그 국민의힘 게시판이 약간 대깨윤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성 신문들 뭐 네. 대깨문 비판하듯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런 이른바 강성 윤석열 지지자 대깨윤들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 대깨윤 보니까 윤석열 캠프의 사람들이 마치 그 친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 현상이 벌써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얘기할 때는 뭐 보수를 넘어서 중도 진보까지 포괄하는 승리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호남 인사 일부도 영입하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중도로의 확장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진 교수님 진단하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기존의 이른바 합리적 보수의 영역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지지 세력의 위험성이 있다. 네, 경선 과정이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역시 그 집토끼들이 중요하니까 경선에서 네, 산토끼보다는 그런 걸 고려한 행보라고 한다면 그나마 합리성이라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땐 조금 더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캠프 자체가 예.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줄푸세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 상태거든요. 네. 이런 메시지 가지고는 그 아젠다 세팅을 못 합니다. 지금 뭐 그 기회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민주당 사람들 공약이라는 건 정말 허황되게 그지없는 공약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제대로 된 아젠다 세팅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네. 이게 더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은 옛날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변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이 민주당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들어가서 합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 이게 지금 뭐 이준석 윤석열 갈등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캠프에서도 좀 뭐랄까요 헤매는 상황이 뭐 계속되고 전반적으로 이 국민의힘 세력 전체가 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제가 계속 작년부터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혁신한다라는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경선에 뭐 흥행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쇼를 하는 거잖아요. 앉아서 뭐 택시 하면서 국민 면접을 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보수가 거듭나고 시대에 적합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누구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신정강 정책 마련해 줬잖아요.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해도 기본은 할 텐데 정답을 다 가르쳐 줘도 받아쓰지 못하는데 그걸 어쩌고 했습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그 말씀하셨던 뇌가 없다, 머리가 없다. 뇌가 없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똑같다. 그렇죠. 신정강 정책을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체화시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문의 뭐 이런 걸로 사용하다가
본색은 하나도 안 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캠프가 지금 뭐 이제 정강 정책 조금씩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선거 어려워질 거다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잘 중심을 잡을 만한 인물이 뭐 현재는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잘은 안 보이는데 이제 후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후보가. 때는 후보 자신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하게. 그런데 이제 그 후보의 문제 의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캠프의 사람들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네. 보수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언뜻 안 붙어요. 왜냐하면은 네가 확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지 우리가 붙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망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끌어들이려면은 확실히 자기가 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캠프에서 좀 쳐낼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쳐낼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장제원 씨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장제원도 그렇고 신지호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누구예요? 정진석 의원도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돌고래 예. 어쩌고 저쩌고 멸치가 예. 어쩌고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신에 뭔가 좀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진 쉽게 말하면 보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보수하고 진보가 있다라면 보수 이념, 진보 이념 중에 중도 이념이라는 건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중도 사람들도 이게 보수라는 걸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쪽이 저렇게 망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중도층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다듬어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만 그게 하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게 얘기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부터 이제 정부책 행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지켜보게 되면은 뭐 확실히 이제 알 수 있겠죠. 아마 자기들도 내부에서 그런 문제를 느끼고는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 인사들은 이준석 대표 물러나라라고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뭐 대기업 비슷한 분들은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의 향후의 뭐랄까요 그 스탠스 좀 이런 쪽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반성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되는 겁니다. 지금 내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계는 있지만 또한 장점들도 있거든요. 장점. 예.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그 장점이 또 단점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밝힌다라는 현안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힌다. 그다음에 2030하고 대화할 줄 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이걸 내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은 2030하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5060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 5060 사람들은 사실 태극기 부대랑 크게 또 다르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 일부 어쨌든 그 극성 이게, 지지자들은 그렇죠. 예. 이거를 결합을 시키는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해야 돼요. 그 역할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핀치에 몰려 있지만은 지금이 동시에 위기가 곧 기회거든요. 자기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 저는 봐요. 네. 또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주문하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자꾸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마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금 요번에 사과하고 반성했잖아요. 누가 욕합니까? 그래야 이제부터 잘해봐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사건건 또 앉아가지고 뭐 특수보가 뭐라 그랬대요. 제가 뭐라 그랬대요. 이렇게 자꾸 고자질하고 이러면은. 진 교수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좀 묵직하게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깨닫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살리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자기식으로 막 끌고 가는 건 안 좋거든요. 지금 뭐 2대2 토론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토론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토론 스킬만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흥행을 위한 방법론.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 토론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쪼가리가 돼 있어요. 예컨대 공동체 보수주의 예컨대 김웅 의원이 나서면서 출마하면서 던졌던 그 메시지가 보수층만이 아니라 진보층, 중도층한테도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런 울림이 있겠고 당내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경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모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금 그런 준비된 경선이 후보가 돼야 된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쪽도 준비된 후보 없거든요. 없잖아 아무도. 이재명이니 뭐 이낙연이 황당한 얘기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그런 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택시 운전사 면허 따가지고 예. 내가 대선 후보 직접 데리고 내가 출연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얻어진 지지율이라는 것은 흥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지율이 얼마나 가겠어요? 1주, 2주? 예. 사람들이 그 예능 딱 보고 나가지고 일주일 이상 기억 못 하거든요, 그거. 컨텐츠나 메시지가 없으면 예. 금방 바닥이 들어간다. 아젠다가 돼야 되고 이 아젠다를 자기들이 내세운 아젠다를 물고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이 저쪽에서. 네, 예. 그렇게 만드는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경선 과정이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들 자기들이 쪼가리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내서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고 이걸로서 국민한테 내세우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모아내는 게 아니라 킬이거든. 얘랑 붙어서 킬, 얘랑 붙어서 킬, 얘랑 붙어서 킬.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 독일식 디스커션이 있거든요. 디스쿠시온. 이거는 뭐냐면 합의예요. 각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단점들을 서로 교정하고 장점들을 모아내는 게 토론이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아마 미국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토론 배틀이라고 옛날 예능이 있었거든요. 거기 나가고 킬하는 거거든요. 킬.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갖고 있고 자기가 그걸로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성공의 공식을 당에다 그냥 투사하는 그래서 자기 객관화도 못하고 지난번에 대변인 뽑을 때 네. 같은 그런 방식 그런 거죠. 그래서 대변인 5명 뽑아놨는데 걔들 뭐 하고 있나요? 다들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인 짓을 자기가 하고 있어. 이런 문제거든요, 그게. 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주는 조언, 이준석 대표는 좀 메시지, 아젠다, 컨텐츠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장점을 잘 모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의 현재 진단 들어봤습니다.